이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우리 아이랑 나랑 한 집에 살지라도 완전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이질적인 느낌이 굉장히 그렇죠. 커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이신 강원대 산업공학과의 김상균 교수님을 모시고 메타버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겁니다. 김상균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어머니들이 할 일이 솔직히 너무 많아요. 뭔가 아이들이 뒤처지면 안 되니까 어머니들 신경 쓰시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오늘 앞으로 미래에 임팩이 굉장히 클 메타버스 이거 스쿨버스 아닙니다. 이런 버스가 아니라 메타버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텐데 메타버스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는 그냥 디지털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얘기하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못 모이니까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잘 진행이 되면 메타버스라고 이제 부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최근에 아이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 플랫폼 중에 제페토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예, 이 제페토라는 플랫폼의 한 유저가 2억 명 정도가 돼요, 벌써. 2억 명. 웬만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4배잖아요. 엄청나게 큰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여서 했던 이벤트 중에 작년에 블랙핑크와 같은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이 팬사인회 했는데, 팬사인회에 무려 4,600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멀리 있는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는 공간, 그런 공간을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그 교수님이 또 금방 언급하신 제페토라고 하는 거는 저도 깔고 저도 들어가서 여러 번 저 캐릭터 만들어 갖고 한강도 거닐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들도 굉장히 어렵지 않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쭉 저의 둘러보시면- 제페토 아바타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속옷 발음이에요. 이거 보시면 저는 아직 저랑 안 닮은 것 같지만 저라고 인정해 주세요. 아니요, 정말 닮았습니다. 근데 제페토에 가면 또 교수님 뵐 수 있나요? 그 안에 네. 들어가서도? 예. 근데 어머니들 제페토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이게 메타버스의 요즘 말한 메타버스의 그냥 전형적인 첫 번째 질문부터 예. 혹시 직접 하시는 게임이 있으신지? 게임이 있고 그 게임에 대해서 어머니들에게 자식 교육,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거 어드바이스를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게임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젤다의 전설 시리즈. 젤다의 전설 시리즈는 아이들이 해도 굉장히 좋은 게임이고요. 좋은 게임이다. 어느 정도로 좋은 게임이냐 하면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이제 미대 교수님이 계신데 원래 게임을 안 하세요, 이분이. 근데 제가 이거 한번 추천해드려서 했더니 저한테 그 얘기했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현대 미술의 극한을 봤다고. 그 정도로 미적으로 아름다운데 그분이 얘기하신 게 이거예요. 젤다의 전설의 주인공이 링크거든요. 링크가 깨어나서 이렇게 걸어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보면 빛이 막 쏟아지면서 들판에 있는 꽃이 날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게임 젤다의 전설도 괜찮고요. 또는 이제 어른들 또는 이제 아이가 좀 컸을 때는 저는 좋아하는 게임이 어세신 크리드라고 해서 유럽에서 만들어진 게임이 있는데 이게 유럽의 여러 지역의 역사를 고증해서 만든 게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게임을 통해서 이집트의 과거도 봤었고 그리스의 과거, 최근에는 이제 바이킹의 과거 역사를 그걸 통해서 탐구해보고 있습니다. 저 어른들은 소위 말해서 자기 통제가 가능하고 한데 아이들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 게임에 몰입하다 보면 통제가 안 되거나 또는 소위 말하는 중독성을 보이거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은 얼마나 우려를 해야 될까요? 사실 통제가 안 되는 건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긴 한데요. 아이가 더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는 게 아이가, 그러니까 사실 인간도 하나의 동물인데 인간이 갖고 있는 호르몬을 보게 돼도 어렸을 때 호르몬이 이제 점점 증가하는 게 20대 초반까지 계속 올라가는 게 도파민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뭔가 자극적인 거, 모험적인 걸 좋아하고 반면에 안정감을 추구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그때 낮을 때거든요. 청소년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위험한 것도 잘 모르면서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건 가상이건 간에 뭔가 도전적이고 새로운 걸 자꾸 찾아요.
근데 이제 가상에서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쉬운 아이템이 게임인데, 게임을 전부 연구한 학자지만 그렇다고 해서 게임 하루에 뭐 3, 4시간 계속하는 게 좋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게임은 물론 아이들이 수용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부모님하고 제가 악속을 해가지고 저는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연령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즐기고 혹시 더 놀고 싶으면 다른 놀이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적절하게 소위 말해서 사용 시간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기가 그거를 좀 기획하고 절제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이 메타버스에 대한 올바른 이런 컨셉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부모님이 애들한테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저는 같이 했으면 이게 큰 부작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김정우 대리한테 마인크래프트를 아들이랑 같이 하라고 그래서 네. 지금 한 몇 개월 됐죠? 한 이제 2달 이제 돼가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아이 혼자 하게 했어요. 근데 혼자만 하는 것만으로도 재밌어하고 되게 했는데 점점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집에 와이파이가 같이 있으면 같은 공간에서 할 수 있더라고요. 바로 연결이 그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같이 하기 시작했죠. 아이가 절제한다고 말했잖아요. 아이들은 오히려 부모의 말에 의해서 절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재워놓고 제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밤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어른이나 애나 네. 비슷하군요. 이걸 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게 정말 그만두기 힘든 거구나. 그래서 아이랑 좀 더 그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리고 또 아이랑 대화가 게임을 같이 하면은 대화가 줄어들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오늘은 뭘 캤고 뭘 만들었고 막 이런 얘기. 그래서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어른도 절제가 안 되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모가 아이랑 같이 이렇게 게임을 같이 하고 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좋죠. 어른들이 보통 모여서 차 마시고 맥주 마시고 하는 이유가 대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술만 먹으려고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중독자의 모임이고,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마시고 먹는 거는 사이드고 대화를 하기 위한 건데, 우리 아이랑 그렇다고 앉아서 커피 마시거나 맥주 마시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화의 매개체가 사실은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핵심으로 보시지 말고 대화를 풀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가 앞으로 과거 누구죠? 그 엔비디아의 회장이 나와서 한 말 중에는 과거 20년 동안은 인터넷의 세상이었다면 앞으로는 메타버스의 세상이다. 정말 그런가요? 그럴 것 같은 게요. 제가 일단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타버스가 금세 없어질 것 같다라는 분들의 시각은 뭐냐면 이거 되게 허구, 가짜 세상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이 가짜에 투자를 할까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인류가 기계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고대 시대에도 신을 믿었고 귀신을 믿었고 도깨비를 좋아했거든요. 다 가짜잖아요, 이거. 그리고 이제 19세기 중반에 영화가 나오면서 영화 스크린에 걸려있는 가짜 영상을 보면서 즐기기 시작했고요. 즉 인간은 본디 허구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허구의 세계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뭔가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 너무 매력적인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하고 닿아 있기 때문에 성장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안에서 그럼 즐거움만 추구할 수 있냐 하면 여러 가지 경제 활동도 많이 할 수 있다 보니까 경제적인 성취 욕구도 달성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메타버스가 그 젠슨왕이 얘기한 것처럼 향후 최소한 20년 넘게 경제 중심 축으로 서리라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로 인해서 미래에 생길 지금은 없지만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저한테 많이 요청받는 것 중에 미래가 아니라 현재인데요. 원래 없는 직업인데 현재 많이 요청받는 직업이 있어요. 뭐냐 하면 메타버스 안에 우리 기관 또는 우리 조직이 뭐 집을 지려고 하는데 이 집을 누가 져줘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건축사 사무실 갔더니 우리는 안 져요 이거고 게임회사 갔더니 우리도 그런 거 안 져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공간에 집을 지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이라고 느끼는 데긴 하지만 우리 집의 공간은 또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것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실제 최근에 제가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 건축학과 학생 몇 명한테 메일을 받았어요. 교수님 저는 건축학과 재학생인데 메타버스 내에서 건축에 관심이 많은데 학교에서 배우는 건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걸 공부하면 여기서 내가 제페토 만약 행사할 때
블랙핑크 하우스를 내가 줘주고 BTS가 만약에 포트나이트에서 공연할 때 공연장을 내가 만들어주고 싶은데 뭐를 공부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건축도 새로 생길 수가 있고요. 디자이너도 더 많이 나올 거고 특히 이제 계속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현실적인 수요가 메타버스에서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질문 하나 또 있었습니다. 교수님 책 쓰시기도 하고, 이 책 읽는 것도 많이 좋아하시는데, 추천해 주실 책. 책은 제가 그래서 사전에 이제 말씀 듣고서 고민해봤는데,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은, 제가 좋아하는 분이 쓴 책이어서 이 책도 추천해 드리고 싶긴 해요. 적정한 삶. 적정한 삶이라고 손에 있는 김경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사람이다.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시는 분이어가지고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이 책도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조금 더 이제 교육에 집중된 책 중에는 2019년도에 나온 책 중에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이게 이제 알렉스 비어드라고 하는 영국에서 교사시다가 작가가 되신 분이 있는데 알렉스 비어드라는 분이 전 세계에 혁신적인 교육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취재해가지고 쓰신 책이에요. 이분이 한국에도 왔었고요. 제가 권해드린 책 기준은 뭐냐면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형광펜으로 패스를 하는데 형광펜 표시가 얼마나 빼곡한가. 많은 부분에 제가 밑줄을 걷던 책이어가지고 책은 약간 두툼하긴 한데 읽으시면 마음에 깊이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네, 요 질문은 또 교수님 책을 또 읽으신 학부모님께서 직접 주신. 요거는 이제 학부모님이 올리신 질문입니다. 네, 이분은 어떤 책을 읽으시냐면 교수님 책 중에서 교실 게이미피케이션 요 책을 읽으셨대요. 요 책을 읽으시고 거기서 이제 교실에서 선생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활용법들이 되게 많은데 막상 요즘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안 가고 집에서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게이미피케이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아이를 학습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이 없을까 그런 거를 좀 여쭤보셨어요. 혹시 집에 뭐 007 가방이나 또는 뭐 사물함 같은 쓴 자물쇠 같은 게 하나 있다라고 하면 자물쇠 갖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가벼운 게임 중에 하나가 방탈출 게임을 집에서 해볼 수가 있어요. 방탈출. 그러니까 부모님이 조금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문제 정답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으면 정답이 뭐 2, 3, 4, 2, 5 이렇게 되겠죠. 정답이 예를 들어서. 그럼 요거를 이 자물쇠 번호로 맞춰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잠가놓고 잠가서 아이가 그걸 열면은 부모님이 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간식이나 용돈이나 뭐 기프티콘 같은 거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재밌는 무언가를 받아갈 수 있게끔. 제가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하고 많이 했던 놀이 방식이었습니다, 실제. 아니 대단하신 것 같네. 교수님이 일단은 굉장히 창의적이시고 실제로 생각한 것들을 실천하시고 그 교수님의 그 인사이트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또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제가? 좋아하시는 거. 저희 요즘에 암호화폐가 핫했잖아요, 암호화폐. 저희 집은 저희 아이들이 지금 다 대학생이 됐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생 때부터 하던 게 저희 집만은 화폐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 이제 잼이라고 하는 화폐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프린트를 예쁘게 해가지고 두꺼운 종이에서 오렸던 거예요. 보석같이 생긴 거.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뭔가 긍정적인 활동을 하면 주는 거예요. 뭐 저희 자매가 둘인데 언니 잘 도와주거나 엄마가 밥 차릴 때 도와주거나 뭐 숙제에 오늘 안 빠뜨리고 하거나 하면 동전을 줘요. 그럼 이거 가지고서 저희 보물창고가 있고 보물창고는 주로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약간 군것질거리들 중에 좀 단 것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펜시 용품들 특히 저희는 여자아이들이다 보니까 스티커 모으는 걸 엄청 좋아했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하면 스티커를 미리 사놔요.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래서 요 코인을 가지고 이걸 사갈 수 있게끔 그래서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을 그걸로 했고 지금 저희 아이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주식 투자도 하고 있어요. 직접 돈을 제가 일부 줘서 이제 이거는 너희가 용돈 갖고 주식을 굴려봐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경제 교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살 수 있는 거군요. 스티커를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잼을 내고 사는 거예요.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어머니들께 뭐 당부하고 싶으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메타버스에서 살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얘기는 맞아요. 근데 여기에 잠깐 오해가 섞여 있는 게 우리 아이들만 메타버스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세계에서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고 우리 아이들은 저기 있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현재 여기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따라서 메타버스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뭐 책도 읽으시고 메타버스도 체험도 해보시면서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우리 아이랑 나랑 한 집에 살지라도 완전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이질적인 느낌이 굉장히 그렇죠. 커질 겁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조언, 특히 정말 잠깐 소름 돋았어요, 저는. 야, 내 아이가 같은 집에서 나랑 사는데 각각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하고 아이와 이렇게 어떤 수평적인 입장에서 메타버스에서 같이 좀 활동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소중한 조언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 내주셔서. 즐거웠습니다, 저도 대화가.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오늘 이제 또 박수로 저희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